여러분은 식당에 들어갔을 때 특별한 정보 없이도 그곳이 맛집인지 아닌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나요? 제 지인 중 한 명은 독특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당의 내부만 둘러봐도 맛집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 어느 식당이든 내부만 봐도 맛집인지 아닌지 거의 맞출 수 있다네. 처음에는 그저 과한 자신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설명을 듣고 나니 이것이 단순한 직감이 아닌 경험에서 우러나온 통찰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부가 깔끔하고 인테리어에 변화가 자주 있는 곳이 맛집일 확률이 높다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흔히 식당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맛집은 내부에서부터 끊임없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게였더라도 맛있는 음식으로 손님이 늘어나고 장사가 잘 되면 자연스럽게 내부에 변화가 생깁니다. 벽지가 새로 바뀌고 테이블이 교체되며 조명이 밝아지고 메뉴판도 개선됩니다. 반면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곳은 어떨까요? 오래된 벽지, 낡은 테이블, 퀴퀴한 분위기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죠. 이러한 원리는 맛집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과정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번창하는 가게는 사람들이 모이고 내부가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재산이 늘어나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는 공간은 항상 발전하고 변화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얼마 전에 한 성공한 사업가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어려웠던 시절부터 한 가지 원칙을 지켜왔다고 했습니다. 바로 집안의 변화를 멈추지 않는 것이었죠. 매년 작은 변화라도 주었고 정리정돈을 철저히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재산은 점점 늘어났고 집 역시 더 멋진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떠신가요? 혹시 오래된 것들을 그대로 둔 채 변화 없이 살고 계시진 않나요? 재물이 모이는 집은 정체되지 않고 늘 새롭게 정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물이 모이지 않는 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불편한 마음이 드는 집입니다. 만약 집에 들어설 때마다 왠지 모르게 껄끄러운 마음이 든다면 단순히 기분 탓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집은 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편안함이 느껴지는 반면 어떤 집은 들어서는 순간부터 답답하고 불편한 기분이 드는데 이런 차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수원에 사는 이현주 씨는 10년 전 내 집 마련에 성공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귀가가 늦어졌고 아이들도 학교와 학원으로 바빠지면서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주말조차도 서로 스마트폰만 보거나 방에 틀어박혀 지내며 가족 간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거실을 둘러보던 현주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고 가구는 정리되지 않은 채 어수선했습니다. 쿠션이 꺼진 소파, 쌓여있는 신문과 책들, 시들어버린 화초까지. 거실은 이제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공간이 아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현주 씨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깨끗이 정리하고 낡은 가족 사진을 교체했습니다. 새로운 소파로 바꾸고 싱그러운 식물을 들이며 조명도 밝고 따뜻한 분위기로 바꾸었죠. 놀랍게도 이런 작은 변화는 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남편은 점점 일찍 귀가하기 시작했고 아이들도 자연스레 거실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TV를 보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죠. 여러분의 집은 어떠신가요? 불편한 가구는 없는지, 거실이 가족들이 모이고 싶은 공간인지, 분위기가 어둡거나 정체되어 있진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집이 불편하면 자연스레 가족 간 대화가 줄어들고 결국 관계가 멀어지며 재정적인 문제도 생기기 쉬워집니다. 편안한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가족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정돈을 시작으로 집안의 분위기를 따뜻하고
포근하게 만드는 작은 변화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재물이 모이지 않는 집의 두 번째 특징은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집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해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침실 환경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하루의 3분의 1 이상을 잠자리에서 보내기 때문에 침실이 안정감을 주지 못하면 몸과 마음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고 결국 재물도 모이지 않게 됩니다. 용인에 사는 박진희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늘 피곤함을 호소했습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마다 찌뿌둥한 기분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침실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래 사용한 침대는 꺼진 부분이 있었고 베개도 체형에 맞지 않았습니다. 조명은 지나치게 밝아 편안한 느낌이 들지 않았고 침대 옆에 있던 거울은 무의식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요소들이 수면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숙면을 취하려면 침실 환경이 안정적이고 조화로워야 합니다. 침대 상태는 어떤지, 조명의 색감과 밝기는 편안한지, 침대 머리맡에 불안감을 주는 요소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집안의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은 단순한 인테리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질과 재물운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재물이 모이지 않는 집의 세 번째 특징은 건강과 재물이 나가는 집입니다. 가족이 자주 아프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된다면 집안의 환경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방과 화장실은 가족의 건강과 재물운을 좌우하는 핵심 공간입니다. 주방이 정리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쌓이기 쉽습니다. 특히 칼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거나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식기가 쌓여 있다면 주방의 에너지가 흐트러질 수 있죠.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칼과 조리도구를 깔끔하게 보관하세요. 깨끗한 주방은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화장실은 집안의 에너지를 정화하는 공간입니다. 습기가 많아 곰팡이가 생기거나 변기가 깨끗하지 않다면 부정적인 기운이 쌓이기 쉽습니다. 환기를 자주 하고 변기 뚜껑을 닫아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물이 원활하게 흐르는 환경이 재물이 머무는 집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재물이 모이지 않는 집의 네 번째 특징은 앞사람의 기운이나 오래된 에너지가 쌓여있는 집입니다. 집이 과거의 기운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면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사를 했거나 오랫동안 집을 정리하지 않았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세요. 이사 후에는 반드시 집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의 변기나 수도꼭지는 가능한 교체하는 것이 좋고 벽과 바닥을 깨끗이 닦아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세요. 여건이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집을 정리하고 에너지를 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집에서 오래 살면서 쌓인 가구나 물건이 많다면 그것들이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은 정리하고 새로운 변화에 맞춰 집안을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건강한 공간으로 관리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집안의 기운을 정리하고 가족 간의 화목을 도모하여 재물이 머무르는 집으로 만드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신문, 사용하지 않는 물건, 고장난 가전제품 등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기 쉽습니다. 따라서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식탁을 따뜻한 분위기로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인 만큼 깔끔하게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고 밝은 조명을 사용하면 식사 시간이 한결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화목한 대화가 오가는 공간이 될 때 자연스레 좋은 기운이 흐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에 좋은 향기를 더하는 것입니다. 아로마 오일이나 허브 식물을 활용해 집안의 공기를 상쾌하게 만들면 마음이 안정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결국 재물이 머무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재물이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습관과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물이 모이려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긍정적인 태도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돈을 쓸 때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돈이 나갈 때 아깝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돈이 좋은 곳에 쓰였다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돈의 흐름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둘째, 정기적으로 공간을 환기하세요. 신선한 공기를 들이면 정체된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활력이 넘치는 공간이 됩니다. 창문을 열고 환기하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이 한결 맑아집니다. 셋째, 재물운을 부르는 작은 습관을 실천하세요. 예를 들어 현관에 밝은 조명을 설치하거나 집 안 곳곳에 초록 식물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좋은 기운이 흐르도록 관리하며 가족이 함께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집도 재물이 모이고 머무르는 행복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